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아닌 싸이월드가 한창 유행했던 시절이었다. 그땐 내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같은 반 남학생 중에 잘생긴 녀석이 하나 있었다. 이름을 밝히기 어려우니까 그 녀석을 쥐라고 하겠다. 그 녀석의 성격이 워낙 순해서 그 녀석은 해달라는 것은 웬만하면 다 해주는 스타일이었는데 부끄러움이 많고 숫기가 없어서 그 얼굴에 여자친구 한번 사귀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같은 반 여자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도 여럿이 함께하는 경우 외엔 잘 어울리지 못했다. 내 친구 중엔 다은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는 또 남자 같은 성격이어서 얼굴은 그 정도면 됐고 성격도 좋은데다 남자친구를 사귀지 못해서 보기가 안타까웠다. 그래서 난 둘에게 싸이월드를 통해 한번 교제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둘의 싸이월드 주소를 메모지에 적어 건네주었다. 그리고 내가 원래 뭘 오랫동안 기억하는 편이 아니어서 둘이 알아서 잘하겠지. 안 되면 말고 그렇게 생각하며 잊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쥐가 나에게 뭔가 불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다.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는가 하면 나를 보는 눈빛도 원망이 가득한 눈빛인 것 같았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난 다은이에게 물어봤다. 다은아, 너 걔랑 잘 되고 있어? 누구? 있잖아. 지난번에 내가 싸이월드 주소 적어준 우리 반 남자애. 걔? 내 싸이월드 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 쪽지도 한 통도 없었어. 뭐? 그럼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런 걸 뭐하러 얘기해, 쪽팔리게. 안 오면 많은 거지. 다은이를 만난 다음 날 나는 쥐에게 가서 날 피하려고 하는 걸 억지로 잡아놓고 얘기했다. 야, 너 다은이 싸이월드 안 들어갔어? 다은이 별로야? 라고 물어봤더니 역시나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보며 쥐가 말했다. 야, 나 지금 너 때문에 미치겠거든? 뭐? 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알아? 쥐로부터 들은 얘긴 꽤나 충격적이었다. 그것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쥐는 내가 준 싸이월드 주소를 찾아가 방명록에 글을 남겼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바로 일촌 신청을 해주어서 그녀의 글을 읽고 댓글도 달아주었다고 한다. 여자아이의 글에서 풍기는 인상이나 사고방식이 자기와 너무 잘 맞아서 쥐는 상대편 여자아이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핸드폰 번호를 교환했고 둘만의 비밀스러운 대화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쥐는 여자를 만나보고 싶어졌다고 했다. 그래서 만나자고 했더니 그쪽에서도 흔쾌히 승낙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그날이 올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드디어 여자아이를 만나기로 한 날, 쥐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약속한 장소로 나갔다. 근데 그 여자가 나타났는데 외모는 예쁘장한 편이었으나 별로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게다가 그 여자의 인상이나 여자에게서 풍겨지는 느낌이 암울하고 어두운 느낌이 강했다고 한다. 그 얘기를 할 때쯤 내가 말했다. 다은이가 어둡다고? 야, 이 무슨 소리야. 다은이가 얼마나 밝은데.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 사실은 내가 써준 주소 중에 R과 V를 거의 비슷하게 쓰는 습관이 있는데 그날따라 R을 누가 봐도 V로 볼 정도로 내가 비슷하게 쓴 것이었다. 아무튼 쥐도 그런 사정을 알곤 다음을 이어나갔다. 첫인상이 별로였다고 해서 약속을 하고 나온 사람을 그냥 보낼 수도 없어서 가볍게 주스를 한잔하고 헤어졌다고 했다. 주스를 마시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해봤지만 싸이에서 봤던 거와는 너무나 다르게 말도 거의 없었고 대답만 겨우 하는 정도로 극히 소극적이고 재미없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와 그 여자의 싸이월드에 들어가 봤는데 이게 웬일? 여자아이는 자신의 싸이월드에 드디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내용과 만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등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올려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언제 찍었는지 쥐의 사진까지 올려놨다는 것이었다. 분명 사진을 찍은 적도 없는데 말이다. 아마 핸드폰으로 몰래 찍었던 것 같다. 그날 만났던 카페 의자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쥐는 얼굴이 왠지 공포에 사로잡힌 표정으로 변하더니 더욱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 며칠 뒤 쥐와 그 여자아이가 함께 찍힌 동영상이 싸이월드에 올라왔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쥐는 몸서리를 한번 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근데 그 동영상 말이야. 그 여자애가 누굴 시켜서 우리 둘을 몰래 찍은 게 아니라 지가 직접 찍은 거야. 근데 말이야, 나는 걔가 폰을 꺼내는 것조차 본 적이 없거든. 아는 사람한테 우리 둘이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달라고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기 폰으로 우리 둘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그니까 자기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찍은 동영상이라면 너 그게 믿겨져? 핸드폰도 꺼낸 적이 없는데? 그때 나의 등엔 싸늘한 기운이 척추를 타고 흘렀다. 그 이후로도 그 여자는 쥐와 만나자는 연락이 왔지만 쥐는 곧바로 번호를 바꿔버렸다고 한다. 근데 이상한 것은 바뀐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또다시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급기야 협박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네가 오고 싶어서 내 사이에 온 거고 만나자고 해서 만나줬는데 왜 이제 와서 피해? 이젠 쥐는 핸드폰을 아예 중단시킨 상태라고 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여자의 꿈을 꾼다고 했다. 그의 꿈은 대개 이런 식이었다. 잠을 자고 있으면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쥐는 졸린 눈을 뜨고 문 쪽을 보게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꿈인지 본인이 깨어난 건지 분간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누구인지 보면 그것이 엄마인지 아빠인지 아니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쥐의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 아이씨, 누구지? 라고 하며 자세히 보고 있으면 점점 침대에 가까이 오는데 그것의 키가 점점 커진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이 커다란 몸을 이끌고 쥐의 침대까지 오게 되면 그의 정체는 바로 싸이월드의 그 여자라는 것이다. 순간 쥐가 비명을 지르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몸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여자는
소름이 끼치게 씩 웃으면서 다짜고짜 쥐의 목을 조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네가 나한테서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넌 절대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어. 너는 나를 언젠간 꼭 다시 보게 될 거야. 근데 그게 네가 죽은 이후의 순간이 아니길 바랄게. 당시 쥐는 거의 패닉 상태였고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있었던 것 같았다. 난 그 싸이월드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와서 쥐가 들어갔다는 싸이월드에 접속해봤다. 그랬더니 그런 계정은 없다는 창이 뜨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여자애가 자신의 싸이월드를 폐쇄했거나 그게 아니라면 무엇일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